모든 것들이 이해람 중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과정이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가 어제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 지으며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과 군 내부의 2차 가해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원스타죠.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모두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관련해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이해람 중사 여전히 국군 수도병원 장례식장 냉동고에 지금 안치돼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빈소도 그대로 있고, 네. 아버님이 거기서 그냥 숙식을 다 해결하시면서 이 일을 보러 다니시는 거죠. 일을 본다는 게 이해람 중사 관련된 네네. 업무들을 이제 진상규명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활동하시고 계시죠. 장례식은 재판이 다 끝난 뒤에 결정하겠다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전히 대법원 판단이 끝날 때까지 뭐 물론 공소유지도 잘 돼야 될 것이고 추가로 고인의 유족으로서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봐요. 네, 그런 것 같고요. 또 이제 재판에서 주요 범죄 혐의를 받고 기소된 분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특검 결과 유가족의 입장, 뭐 소장님의 군인권센터의 입장, 뭐 대동소이하긴 할 텐데 특검 결과 총평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특검이 출발하기까지의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러니까 특검이 갖는 명확한 한계라는 게 존재한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제 절대평가를 한다면은 네. 사실상 특검에게 점수를 짜게 줄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을 군이 예전에 했었고, 네. 상당수 소환된 사람들이 이제 진술을 회피하고 있고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네. 그러니까 뭐 전두환 청문회 할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거 잘 아실 겁니다, 국민들. 네. 지금 이제 특검이 처했던 한계적인 상황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통화 기록 내역이라는 것이 보존 기간이 명확하게 있는데 그게 다 지나버렸고, 네. 주요 혐의자들은 핸드폰을 교체하거나 네. 핸드폰 내용을 삭제해서 증거 수집에 애로를 겪는 이런 한계점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 밝힌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공군이 사망 사건 이전에 2차 가해를 광범위하게 했었고, 네. 사망 사건이 벌어지자 부부 불화설을 이제 기획적으로 언론에 유포하려고 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수사 결과를 보고 이건 인면수심 아닐까? 이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파렴치한 거죠. 예. 특히 저는 특검이 여러 차례 소환을 요청했던 모 방송사 기자 2명이 네.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말 파렴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것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간 것은 5월 31일 날 MBC가 단독 보도를 하면서 이 음모를 깨버리거든요. 네네. 만약에 MBC가 보도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음모설로 다 모든 게 부부 불화설로 사망한 것으로 이제 치환됐을 거라는 것이 저는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해람 중사의 죽음의 원인을 그 선택의 원인을 부부 불화설이 있지도 않은 사실로 은폐를 하려고 했다라는 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자들도 만나고 막 행동했던 거 아닙니까 공군이? 네, 그렇습니다. 행동했고요. 그 두 기자도 법정에서 이미 군사법원에서 네. 진술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핵심인 중령 공군 정훈공보실의 중령을 네. 이번에 기소를 했습니다. 네네. 정모 중령. 예. 그러고 이제 한계가 있다면 네. 과연 일개 정훈공보실의 중령이 이런 것을 기획을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훈공보는 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결국 머리가 따로 있었을 텐데
머리를 기소하지 못한 것이 거기까지 못 처음에 올라갔다. 한계라는 것이고 그 한계점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큰 성과는 이런 것들입니다. 네. 20비 군 검사를 기소했다는 지점이죠. 네. 20 전투비행단 군 검사를 기소했다. 예. 네, 직무유기와 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비밀 준수를 위반한 것. 그러니까 네. 법무관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 네. 피해자를 그 사생활에 관련된 것들을 게시하면서 네. 피해자를 조롱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비밀 준수 위반이고 그리고 4월 7일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5월 21일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수사를. 네. 가해자를 뭐 구속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것이 왜 연기됐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허위 보고했고, 그러니까 네. 피해자가 연기를 요청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네. 허위 보고한 것들. 그러니까는 수사를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검사나 군 검사가 재판에 회부된 적은 건국 이래 없을 겁니다.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저도 진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검의 큰 성과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 군 검사를 지휘하는 공군 법무실장의 책임이 저는 분명히 있다. 그게 사법 처리가 안 되는 책임이라도 저는 국방부 장관이 중징계해야 된다.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네. 법무실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거든요. 모든 법무관들에게. 그러니까는 이것과 관련돼서 중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아울러서 이제 전익수 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전익수 법무실장이요. 네, 법무실장이 원스타인데요. 본인에 대한 이제 그 뭐 억울함을 어제 뭐 로펌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라면 일말 책임감을 느끼면서 저는 유가족에게 도의적으로라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과를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지 알아요. 자기 명예도 죽고 자기도 죽는지 압니다. 사실상 본인이 사과함으로써 본인이 살아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에게 2021년 5월 17일경에 그러니까 이해람 중사 사망하기 전이죠. 전 법무병과 고위 간부가 있는데요. 원스탄대 뇌물로 구속된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람이 어느 교도소에 있는지 알아봐 달라면서 그 전익수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어떤 교도소에 이송될 예정이라는 보안 수용 정보를 파악한 뒤 전익수 법무실장에게 전달했는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2021년 6월 2일은 이해람 중사 사망한 이후입니다. 이 이후에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을 가져오면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수사를 개시하면서 공군 법무실에 대한 수사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가해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신문 내용 등을 전익수 법무실장에게 누설했어요. 네, 군무원 양모 씨가 전익수 법무실장한테 그런 그 정보를 전부 다 전달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건 공무상 비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사람에 대해서 군사법원 영장 청구를 했는데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영장 청구 적시하게 되면 법무실장도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월 16일 날 자신을 수사 중인 그 영장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익수 법무실장이. 자신이 양계장이라고 할게요. 이 군무원을 양계장이 범행을 지시했다고 한 구속영장이 잘못되었다면서 그 군 검사를 추궁해요. 그럼 안 되죠. 계급 및 지위에 따른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했어요. 이게 특가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특가법 위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변호사시니까요. 특가법 5조 9의 1항 같은 경우에는 최고 4년까지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셉니다. 사항으로 내려가면 형량이 좀 낮아지지만 죄질은 안 좋죠.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재판을 회부하면은 앞 사건에서의 공무상 비밀을 누설 받은 사람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
재판하는 판사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둘은 굉장히 재질이 안 좋은 그렇죠. 공무원이 되는 예, 거죠. 전익수 그렇기 법무실장, 그다음에 국무원 양계장 네네네. 이 두 사람.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유죄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다만 특검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처음에는 이걸 수사 방해한 혐의, 이제 사실 수사 방해죠. 네, 네. 수사 방해니까는 이제 직권 남용으로 걸려고 했는데 이 군 검사가 공군이었으면 가능하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어서 특가법으로 건 겁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전익수 실장은 변명해서 아니 내가 내 죄가 나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항의 전화도 못하냐, 네. 피의자나 피고가 판사나 검사에게 항의도 못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어느 피고와 피의자가 구속영장 내용을 알아서 미리 알고 전화해서 미리 알고 항의 전화를 합니까?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괘씸죄가 더해집니다. 괘씸죄가 더해지죠. 그러니까는 예. 일반 국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은 얘기를 해명이라고 법무법인을 통해서 내놓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뭐 1막, 2막이 지나고 3막이 시작됐는데도 별로 반성하거나 스스로의 행위를 사과하지 않는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우리 임 소장님 굉장히 열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특히 전익수 법무실장에게 이게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어쨌든 벌어졌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좀 잘 됐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구체적인 부분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민간 군의 특수성을 이야기하면서 군 검찰이나 군 법원이 계속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군 검찰 군 법원이 못했던 거 민간 특검이 100일 만에 그래도 그 한계 속에서 이만큼을 했다. 군법 체계, 군 검찰, 군 법원 이거 싹 다 없애도 민간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군사법원과 군검찰, 군사경찰로 꾸려진 군사법 체계 내에 존재하는 공고한 카르텔과 이들 사이에서 행행하는 위법 행위가 확인된 거죠. 이번 특검을 통해서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이제 군사법 개혁해야 되는 것이고, 공무상 비밀을 빼내서 막 그걸 주고 이중사 사망 사건 관련해서 수사 정보를 빼낸 것으로 이제 확인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는 상당한 외압에 취약한 게 우리 군사법 체계다라는 것이 이번에 다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군의 법무병과장인 장군이 자기 위세를 이용해 가지고는 수사에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각자 도생만 하려고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모두가 이해람 중사가 죽기를 바라는 마냥 자기 살기만으로 급급했거든요. 저는 이러한 군의 태도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안명특검이 그런 지점을 정말 송곳같이 콕 찔러서 얘기를 했다. 이걸 정말 군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뭐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마지막 질문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소장님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라고 하던데 어떤 건으로 고발당하셨어요? 기무사 계엄령 관련돼서 쿠데타 일으키려고 한 걸 저희가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촛불 집회 했을 때 무력 진압하려고 했던 탄핵, 박근혜 씨 탄핵 앞두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폭로한 게 미웠나 봐요. 저를 직권남용과 직권남용 없는데 전 공무원이 아닌데 직권남용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전 좀 답답한데요. 두 번째 군사 기밀 누설죄로 저를 이제 대검에 오늘 고발을 했습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까지 포함해서. 네네, 그렇습니다. 두 분은 공무원이시였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가능한데 저는 비밀 취급 인가자도 아니고요. 두 번째, 그들이 계획한 쿠데타 문건은요. 정확하게 나중에 들킬까봐 작전 계획 문건으로 변경해가지고 몰래 감춰둬요. 기밀 문서에다가. 어떻게 쿠데타를 익히려는 문서가 기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셔서 고발을 하셔서 제가 내일 공식적으로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입장을 알겠습니다. 발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앙지검장이실 때 네, 이미 제가 수사를 받았어요. 국민의힘의 전신일 때 그분들이 저를 2차례 고발을 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다 받았는데 저는 최근에 안보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과거 정권을 공격하려는 어떤 꼼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